SNS의 사용자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사용자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구현을 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디바이즈라는 잼을 사용해서 지난번에 어렵게 구현했던 걸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과 관련된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의 디바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디바이즈 페이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글에 디바이즈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플라타포마텍 그리고 디바이즈라는 깃허브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그 명령어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또 기능들, 챙겨야 될 것들 이런 걸 쭉 참고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이 전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저희가 강의 노트에 제공된 그 가이드에 따라오시면은 좀 더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만들면서 필요한 부분들 있을 때마다 이쪽 디바이스 위키나 이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바이스 잼을 설치하려면 가장 먼저 이 SNS 폴더 속에 있는 잼 파일을 열어서 디바이스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잼 디바이스라고 추가하면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레이저 5입니다. 그래서 레이저 5는 최근에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디바이스만 하게 되면 레이저 4에 맞는 버전이 설치되고요. 그래서 git 쓰고 github에 디바이스.git 그 강의 노트에 있는 거 한 줄을 그대로 복붙해서 넣으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밑에 터미널에서 번들 인스톨을 해줍니다. 터미널 창이 서버 켜져 있어서 안 보이시면 여기 뉴 터미널 해서 그 워크스페이스로 있으면 cd SNS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경로가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번들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들 인스톨이 끝났으면 그 다음 raise g device install 명령어를 쳐주겠습니다. 이러면 디바이스와 관련된 각종 파일들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안내도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일단 보시면 액션 메일러 메일 세팅 관련한 안내가 있고 이건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경로를 지정해야 되는 명령어가 약간 다르긴 한데 우리는 이미 지정했으니까 지나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과 관련된 로그인이 안 됩니다. 회원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런 안내 메시지를 띄울 수 있는 코드도 있습니다. 플래시 메시지라고 하죠. 그리고 레이즈지 디바이스 뷰즈를 하게 되면 뷰 파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먼저 뷰 파일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 코드를 바로 나왔으니까 복사해서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앱의 뷰 폴더에 디바이스 폴더가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각종 폴더가 여러 개 생겼는데 예를 들면 회원가입 페이지는 레지스트레이션의 new html.eib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이지는 세션의 new html.eib 이 정도가 커스터마이징 할 필요가 있을 거기 위치가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또 컨퍼메이션 그 계정 확인 아니면 패스워드 찾기 이런 뷰들도 있습니다. 일단 확인만 해주시고요. 디바이스 뷰는 닫아주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될 게 이제 유저 모델을 생성해야 됩니다. 지금 디바이스 컨트롤러만 세팅된 상태고 여기에 유저 모델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raise g device 그리고 유저 이걸 어드민 하게 되면 이제 관리자만 쓰는 이런 회원 관리 기능이다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유저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일반 사용자의 접속을 받겠다. 그냥 우리가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유저라고 해서 생성을 해주면 레이즈지 모델 한 것처럼 마이그레이트 파일과 그리고 유저 모델 파일이 생기는데요. 대신 레이즈지 모델이 아니라 레이즈지 디바이스 유저라고 해서 좀 추가적으로 자동으로 코드를 짜준 게 있을 겁니다. 일단 들어가 보시면 db 폴더에 마이그레이트 폴더에 처음으로 생긴 디바이스 크리에이트 유저스 들어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작성하지 않았던 뭐 이메일과 암호화된 패스워드, 그리고 뭐 리셋 패스워드 토큰, 온갖 기능들이 이미 작성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커스텀 밸류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기본이 이메일과 패스워드 입력받는 정도로 끝나는데요. 이쪽에다가 엔터를 쳐서 t.string 해서 네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사용자 이름을 컬럼 하나 추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기존 마이그레이트 파일에 직접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 돌아가서 그 마이그레이션 애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건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을 때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다가 네임 하나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저장하고 마이그레이트 파일이 작성이 됐으면 rakedb migrate라는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에 유저스 테이블을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유저스 테이블이 추가가 된 거고요. 그 다음 routes 파일을 열어보시면 또 디바이스를 추가하면서 생성된 주소 규칙이 있습니다. config에 routes ib에 들어가시면 device for users라는 키워드도 생겼는데요. 이걸 해주는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ake route라는 명령어를 써보면 이미 뭐 리소시스와 마찬가지로 device for라는 것도 많은 라우트 규칙을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 기능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로 시작하는 이 모든 주소 규칙을 저거 한 줄이 만들어 준 겁니다. 그냥 디바이스 잼이라는 데 구현이 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뭐 세션 U가 이제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get 방식으로 유저스 사인인으로 접속하면, 또는 뭐 프리픽스로 유저 뉴 유저 세션 패스 이런 데로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 페이지가 뜨고요. 그다음 로그인 과정 처리하는 건 포스트 방식으로 똑같은 주소로 접근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딜리트 메소드로 사인아웃 이 주소로 접근하면 뭐 로그아웃 기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지스트레이션 쪽이 그 회원 가입입니다. get 방식으로 사인업, 유저스 사인업 이쪽이 회원 가입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회원 가입 처리라든가 뭐 회원 가입 타이틀, 회원 정보 수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을 해봤으면 이제 서버를 켜고 한번 회원 가입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ails p 서버가 이미 켜져 있으시면 그냥 접속하시면 되는데 디바이스 잼을 설치한 이후에 바로 접속을 하게 되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C로 서버를 꺼주시고요. 그 서버 켰던 터미널로 가서 컨트롤 C로 꺼주시고 이렇게 다시 뭐 화살표 위로 눌러서 명령어를 만든 다음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서버가 켜졌으면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라우트 규칙에서 봤던 것처럼 users sign underscore up 하면 사인업 페이지가 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메일을 적어 보겠습니다. 패스워드도 적고요. 사인업 하게 되면 뭔가 로그인이 됐다라는 표시는 어디든 안 나오지만 일단 로그인이 된 겁니다. 로그인이 된 상태고, 예를 들어 users sign up 다시 접근하면 다시 루트로 돌려집니다.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회원가입할 수 없다라고 루트로 돌려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여기에 사인인과 사인업 링크들을 바꾸고, 또 로그인이 되면 사용자 이름도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로그아웃 버튼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서 레이아웃 파일을 열어 보겠습니다. 뷰의 레이아웃에 어플리케이션 HTML2IB로 가시면 이 사인인 이쪽에 users sign in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ers sign up으로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사인인과 사인업이 구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회원이 로그인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 이 메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if 그리고 기존에 지난번 우리가 로그인 기능 만들 때 유저 사인 in 물음표
라는 헬퍼를 만들었었죠. 그때 이 이름을 지었던 이유가 디바이저에서 이 헬퍼를 그대로 씁니다. 같은 이름으로 하려고 제가 그렇게 헬퍼를 만들었던 거고요. 유저 사인드 인이라 하게 되면 만약에 유저가 로그인 돼 있다면 사인인과 사인업이 뜨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경계로 else를 해주겠습니다. 로그인이 안 돼 있다면 사인인과 사인업을 띄워주고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사인아웃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링크 투 헬퍼를 써보겠습니다. 링크 투 그리고 sign out 그 다음에 라우치 규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d sns에 들어가서 레이크 라우츠 이쪽에 세션 디스트로이가 로그 아웃이고요. sign out이라는 주소인데 디스트로이 유저 세션이라고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디스트로이 유저 세션 그 다음에 메소드를 딜리트 방식으로 이 벌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딜리트라고 되어 있으면 메소드 딜리트라는 방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는 A 태그도 전부 링크 투 태그로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에러가 뜨고 있죠. 유저 세션까지만 썼는데 세션이 아니라 세션하고 이건 프리픽스였으니까 여기 패스라고 더 붙여줍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사인아웃이 하나 생겼죠. 사인아웃 클릭하면 이제 사인인과 사인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이 풀렸다는 의미죠. 사인인 해서 아까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인하면 다시 사인아웃이 됐죠. 그 다음에 아까 가입할 때 네임을 입력을 안 했었는데요. 네임이라고 컬럼에 추가를 했는데 그 네임 컬럼을 추가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뷰스의 디바이스 폴더에 가셔서 레지스트레이션 앤 뉴에 가시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그러니까 여기 보셨던 회원가입 페이지가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이메일과 패스워드 확인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네임 입력 값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메일 필드 이걸 복사해서 패스워드 컨퍼메이션 밑에다가 붙여줘 보겠습니다. 복사해 넣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메일 대신 네임 그 다음 여기 대신 텍스트 필드로 바꾸요. 그 다음에 이메일을 네임으로 고쳐주고 오토포커스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 고침을 해주면 여기 네임 필드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제 네임을 입력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면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네임이라는 어트리뷰트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에러가 생길 텐데요.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업을 하게 되면 에러 없이 지나갔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에 확인을 해보시면 네임 값이 저장이 안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즈 콘솔 들어가서 유저 라스트가 최근에 가입한 사용자 계정이겠죠. 이쪽에 네임이 닐로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퀴터링돼서 이 값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를 받아주려면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 됩니다. 컨트롤러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로 들어가서 이제 네임을 입력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코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 디바이스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쭉 내려보시다 보면 여기 strong parameters라는 섹션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디바이스 4로 업데이트 되면서 이게 좀 바뀌어서 이제 리드미에 명시를 해주게 됐습니다. 이 코드 밑에 보시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의 before 액션과 그리고 프로텍트된 이 함수가 하나 메소드가 작성된 게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속의 내용을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겠습니다. protect from forgery 밑에 붙여 넣으면 before 액션이 붙고요. 다음에 사인업 할 때 유저네임 우리는 네임이라고 지정했으니까 네임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 한 줄을 더 복사해서 엔터를 치고요. 붙여 넣겠습니다. 이쪽 사인업 대신 또 계정 수정할 때도 작동하도록 ICC 어카운트 업데이트 상황에서도 이 네임 값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의 업데이트는 뷰에서 레지스트레이션의 에디트, 이게 유저 정보 업데이트하는 곳이고요. 여기에도 네임 필드가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U에 있는 이 네임 필드 복사에다가 여기도 넣어주겠습니다. 나중에 사용자 정보 수정하는 기능 구현할 때 이 네임도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돌아와서 사인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사인아웃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수정하는 기능도 추가를 했으니까 유저스 에딧 경로로 들어가시면 수정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메일도 수정 가능하고 패스워드 이것도 수정 가능하고, 현재 패스워드는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임이 비어 있는 거 이걸 찰스라고 업데이트를 해주겠습니다. 커런트 패스워드가 틀렸다고 나오네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수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 보려면 콘솔에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시 유저 레스트 찍어보면 네임에 찰스가 저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가입하실 때 네임을 입력하면 닐이 입력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이름이 입력이 제대로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뷰의 레이아웃에 이제 네임이 입력됐으니까 여기 li 태그 로그인 됐을 때 이름을 한번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퍼센트는 로그인된 사용자의 헬퍼는 지난번 직접 구현했을 때처럼 current user를 호출하면 됩니다. 이거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그 객체 정보들이 쫙 불려져 오는 거고요. 여기에 네임을 출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포스트 그리고 사용자 입력했던 찰스가 뜨고요. 로그아웃 할 수 있고, 다시 회원가입을 해보면 로그인을 해보면 찰스라고 떠야 되는데 이거 재가입을 했었죠. 얘를 유저스 에딧, 제가 방금 이 플러리.net 그 cyc snu.ac.kr은 찰스라고 했는데 얘는 cycord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네임이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그인 페이지나 회원가입 페이지가 이렇게 좌우로 꽉 차는 게 예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 페이지 이 전체를 div 클래스 컨테이너로 한번 감싸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블럭으로 해서 인덴트 한번 넣어 주시고요.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뭔가 좌우에 컨테이너로 하나 쌓는다는 느낌이 있고요. 좌우 여백이 생겨서 좁을 때는 뭐 여백이 거의 없다시피 들어가게 될 거고, 넓을 때는 적절한 여백으로 만들어 줍니다. 비율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션 U에도 똑같이 디비전 하나 감싸주면 좋습니다. 이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도 이미 부트스트랩에도 존재를 하고요. 매테리얼라이저에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닫는 태그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로그인 페이지도 이렇게 딱 갖춰서 나오고요. 다음 시간 되시는 분은 에디트 페이지, 지금 에디트 페이지는 로그인 안 됐으니까 접근이 안 되겠죠. 로그인 한 이후에 에딧에 가게 되면 지금 못생겼는데 얘도 한번 고쳐줘 보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회원가입 기능 구현이 끝났습니다. 디바이스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게 그 회원가입, 로그인, 그리고 수정, 그리고 회원 타이틀 쉽게 구현 가능하고요. 그리고 활성화는 안 했지만 이메일로 컨퍼메이션 받은 회원만 로그인 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스크린 캐스트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